윤회를 믿어 살생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자이나교의 성지가 있는 구자라트. 1년 내내 순례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행과 선행을 통해 해탈을 하려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느껴졌는데요. 구자라트의 북부는 척박한 황무지. 하지만 장인들의 솜씨는 인도에서 제일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역사의 염색은 물론 인더스 문명 유적에서도 발견됐다는 도자기. 그리고 400년 넘게 이어오는 배 만드는 기술까지. 이들의 장인 정신을 만나봅니다. 한반도 면적의 15배 크기인 인도. 아시아의 로마라고 할 만큼 고대부터 시작된 다양한 역사와 문화, 예술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드문 곳. 오늘은 서쪽 끝 항구 도시 만드비를 찾았습니다. (1574년에) 형성되었다는 해안가 도시 만드비. 바닷가라 그런지 내륙과는 풍경도 분위기도 무척 달랐는데요. 아라비아 해를 바라보고 있어 예부터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사막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변에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동수단보단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Hello. Hi. Hi. Are you a tourist? Yeah, I'm tourist. How about the feeling? You can see a nice view of sea, and when you ride, just you can move like a dance. So really, its feeling is very good. 나마스테. 아이고, 사납지 않은가? 양털 비슷하네. 굉장히 순하다. 덩치는 큰데. 마치 낙타도 풍광을 즐기는 듯 여유 있게 폼을 잡고 있었습니다. 만드비엔 이렇게 멋진 해변이 몇 개 있는데요. 어쩐 일인지 한쪽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여자들은 화장터에 올 수 없는 힌두식 장례. 우리와 많이 다른 풍습이죠. 물로 정화한 시신은 바로 화장을 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어떤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해서 더 엄숙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종교가 다른 이방인이라 가까이서 볼 수는 없었지만 경건함은 그대로 느껴졌는데요. 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해변에서 시내로 돌아가는 길. 나무로 만든 큰 배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물이 빠져 배들은 웅장한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만드비의 조선업 역사는 무려 400여 년. 건기에 물이 빠진 루크마바티 강은 드넓은 하구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기에는 배가 바다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와. 이 밑에 있으니까 완전히 압도를 당하네. 스케일이 보통이 아닌데. 엄청 크네요. 가까이 가니
그 크기가 실감났는데요. 그저 대단하다, 엄청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만드는 모습이 막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막 보조 시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모습이 그 어떤 동화적 상상력도 막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무슨 노아의 방주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좀 하게 되고. 주로 화물선을 만든다는데요. 예부터 이곳의 배가 영국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만드비는 향신료 해상무역과 캐러반들의 경로에 있는 중요 무역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에서는 한창 사람들이 작업 중이었는데요.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을 보니 배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여기 배 밑에서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네. 배 밑에서는 나무 판자 틈 사이에 실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명실과 함께 접착용 물질을 끼워 넣어 방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데요. 이렇게 기름을 훑어서 긁은 다음에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어 이분은 실 넣는 작업만 한다고 합니다. कितने साल से काम कर रहे हो आप? 아유, 안을 좀. 고참 기술자의 제안. 예전에도 안이 궁금했는데 잘 됐네. 아직 전체 골격만 만들어진 배의 내부는 마치 큰 운동장을 보는 듯하죠. 배 한 척 만드는데 25명의 기술자가 하루 9시간씩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갈비뼈처럼 사람 손이가 하나하나 거쳐서 만든다는 게 대단합니다. 네. 나중에 जो कैसे हो रहे ये इसमें डालते हैं ऐसे बाद में उसको गन से मारते वजन वाला गन आता है उससे मारते तो अंदर चला जाता है 나무 판자를 하나하나 이어붙여 만든 배. 밖에서 보면 좀 그래도 다듬어진 느낌이 들어서 덜했는데 이 안에서 보니까 이거 정말 사람이 만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드는데, 나무들 덧대고 마치 어떤 누비 입을 누비듯이 못을 쫙 가지런히 받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되게 무겁네. 뭔지 무슨 여의봉 비슷한 느낌인데 생김새는. 이 큰 쇠막대의 용도는 못. अभी इसमें और करेगा इसमें और होगा अंदर से टाइट होगा बाद जाम हो जाए पहले 40 टन के अथवा 100 टन के होते थे, अभी तो ये 1000 टन का है, 1100 टन का है माल उठा था 1100 टन। दूसरा बनता है 2000 का बनता है, और सामने बाजू में दिखाया ना वो 1700 टन का है, उसके आगे वो 1500 टन का है, ये 1100 टन का है। 구경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디스라이치? 오케이. 이런 식이 되는구나. 그가 내민 건 완성된 배의 모습. 기술자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멋지죠? ये लाद बनाने में 4 साल लग जाएगा, पहले से 4 साल हुआ अभी तक, अभी 6 महीने में हो जाएगा। 갑판 위로 올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웬만한 5, 6층 건물의 높이. 야, 높은 데 올라오니까 무슨 해적 선장이라도 된 기분인데요. 배가 딱 보이네 이렇게.
만드비에서는 수작업으로 30-40척의 화물선을 동시에 만든다고 합니다. 야, 이게 못이 핀이 탁탁 박혀가지고. 고객은 주로 중동의 나라들. 나무는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다는데 계속 덧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덧대서. 특이한 건 원목을 그대로 배에 올리는 것. 대패질을 하시네. ये भैया 원목을 배에서 다듬어 쓴다고 합니다. 이곳이 조선업으로 유명해진 건 기술자들의 뛰어난 솜씨 덕분일 텐데요. 작업 공간이 넓다는 지리적 조건 외에도 배의 균형이 잘 맞고 방수를 비롯 마무리 솜씨가 좋다고 자랑입니다. जब अच्छी चीज़ बनती है तभी तो होता है ना। जब अच्छी चीज़ बनाएंगे दिल्ली में तो दिल्ली आएंगे लोग सब बनाने के लिए आएंगे ना। तो ऐसा ही अच्छा बनता है तो लोग इधर आते हैं बनाने के लिए। 전통 방법 그대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감동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만드비가 조선업으로 유명한 이유는 대대로 이어온 장인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드비에서 동쪽으로 30분 거리. 곳곳에 도자기가 가득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여긴 도자기 만드는 마을인 것 같으네. नमस्कार 마침 작업 중인 분이 계셨는데요. 형태가 हीरो है 재밌네. 나마스테, 나마스테. 마당에는 건조 중인 작품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르죠. 모양이 버섯같이 예쁘네. 송이버섯처럼. 아직 말랑말랑한 도자기를 두드리더니 무언가 꺼내 바르기까지 합니다. 가만 보니 나무를 태운 재. 아, 여기 이렇게 재가 있구나, 이렇게. 도자기의 빈틈을 메우는 용도입니다. क्या बना रहे हैं आप बारसिया रोटी इसके ऊपर तो ये चौल चौट जाती है ना फिर मिट्टी होती होगी ना वैसी 예. 한번 구경을. 아, 여기 이렇게 나무 꽂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물레를 돌리시는구나. 그런데 도자기 제작 방법이 특이합니다. 물레를 이용해 도자기를 빚는 거야 만국공통이지만 물레를 발이 아닌 손으로 돌립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제가 해봐도. 관심을 보이자 자리를 내주는데 아닌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처음 하는 사람은? 하루에 50개 정도 만든다는 도자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구울 때가 됐다는 의미. 그런데 굽는 방법도 특이합니다. 도자기를 한 자리에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겹겹이 쌓습니다. 도자기 사이에 빈 공간마저 채우고 둘레는 파편으로 에워싼 후
흙과 나무로 덮어버립니다. 우리는 가마를 만들어 도자기를 넣지만 이곳에서는 도자기 먼저 쌓고 덮는 방법. 이제 12시간 정도 불을 떼면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 때문일까요?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완성품은 불과 절반 정도. 도자기가 구워지는 동안 장인 알리 씨는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대대로 만들어 온 작품들. ये जो बड़ा है जो हड़प्पा के डिजाइन के समय का हम जो उसमें जो डिजाइन थी वही डिजाइन हम बनाते हैं इसको। और भी ये जो बनता है ना, जो हमारी जो एक पूरी लाइन एक परंपरा है, बनाते आती है या हम हमारे फादर हमारे ग्रैंडफादर वो उसके हिसाब से हम बनाते रहते हैं कि ये डिजाइन पूरी जो सिंध से तो ये पूरा जो एरिया है उससे मिलता जुलता है। हमारे जो खिलौने टॉयस है जो तो वो जो उसके से मिलता जुलता है उससे। 아, 그러면 인더스 문명의 주인공들이 이분들의 조상일 거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놀랍다. 슬리핑. 대를 이은 도자기 솜씨가 5,000년 역사의 인더스 문명인 셈입니다. 누워서 뭐 자는 모습. 도자기의 수요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지만 알리 씨는 틈틈이 어린 아들 싱에게 도공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락 쳤다. 이게 저락 산우가 이게 보이 산우 નથી. 아 마थे ખેંચાણે આને ખેંચી તો યાર. 그건 직업의 대물림이기도 하지만 조상들의 도자기를 전해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और यहाँ पर हमारे गांव में कोई 35 फैमिली है जो ये काम करती है। और यहाँ का जो मिट्टी का जो बर्तन है उसकी एक खासियत है कि बहुत दूर तक भी आप ले जा सकते हैं। और पहले तो यहाँ मानरीस हैं तो शिप भर के गल्फ दुबई और अफ्रीका तक लोग ले जाते थे। देखा है कि हमारी जो परंपरा है वो भी जारी रहेगी, एक कला है वो भी हम सीखे किताब हम उसको नई पीढ़ी को सिखाएंगे। हमें छोड़ देंगे वो भी वो काम करने वाले नहीं है ना वो। 꼬마 너도 고마웠어. 예, 감사합니다. 예. 애니와 자신의 역사와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전통 문화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부터 솜씨 좋은 장인이 많기로 유명한 구자라트. 그 비밀을 찾기 위해 나선 길. 리틀란으로 향합니다. 서울의 약 8배 크기를 가진 드넓은 황야, 리틀란. 건기인 요즘은 땅이 바짝 말랐습니다. 갈라졌다는 느낌보다는 땅이 깨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라는 힌두어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습지를 말하지만 건기엔 사막이 됩니다. 척박한 땅이 이렇게 넓게 있다는 게 글쎄요, 좀 아깝다는 생각도 일단 들고, 그나마 조금씩 있는 저런 풀들이 여기에 최소한의 생명의 느낌을 부여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바짝 마른 땅에 신통하게도 생명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길이 없는 리틀란 보호구역은 별도의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와 동행해야 하는 지역인데요. 마지막 남은 야생 당나귀 쿠루의 안식처입니다. 놈들의 평균 시속은 7-80km.
보호구역 내에 약 3,000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서식처가 파괴돼 이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인데요. 야생 당나귀는 보통 당나귀보다 몸집이 크고 생김새는 오히려 말을 많이 닮았습니다. और रात में सब जो खेत में जो भी उनको मिल जाए, जो कॉटन है, एरंडा है, कपास है, और जो जीरा है, वो सब जो खेत में उगाया वो जो लोगों ने वो सब खाते हैं। 저게 당나귀 똥인가요 지금? 저런 이렇게 말라 있는 것도 있고. वो क्या है? 별로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드네. 냄새가 안 나니까. 풀 냄새가 나. 모든 것이 바짝 마른 이곳에서도 생명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야생 당나귀 가족처럼 구자라트의 삶도 환경에 적응하며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거친 환경의 구자라트는 북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대신 기술과 예술이 발전하게 된 셈인데요. 이번에는 리틀라네 인근 수라바리로 출발합니다. 물가는 물론 복식과 음식 문화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장. 이른 아침 식사를 대신하는 식당입니다. 우리로 치면 길거리 분식집 정도 될까요? 입구에서는 연신 노란 반죽을 튀겨냅니다. 바삭하니 맛있어 보이는데요. 빠뿌리라는 콩가루 반죽을 튀겨 만든 과자입니다. पापड़ी बोला जाता है, पापड़ी पापड़ी 처음 경험하는 맛이었는데요. 콩 가지고 밀가루처럼 얇게 해서 만든 건데 바삭바삭 과자 같은데 카레가 살짝 들어가가지고 고소하면서도 느끼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주인장의 인심이 고마워 들어선 식당. 외식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인도지만 간편한 아침 식사로는 제격인 곳인데요. 한 끼는 2,000원 정도. 구자라트는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한 채식을 하다 보니 요구르트와 식물성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콩으로 만든 것 같은데. 주식이라 할 수 있는 빵 종류는 모두 카레에 찍어 먹습니다. 맛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짭짤한 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에. 이것도 요구르트인데도 짭짤해요. 날씨가 더운 탓인지 우리 입맛에는 약간 짭짤한 맛. 음식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겠죠. 도로를 따라 작은 마을이 간간히 이어진 곳. 남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빨래 비슷한 걸 하네. 동네 세탁소라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 옷이 아니라 옷감입니다. 구자라트는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나왔을 때 염색하는 것 같네. 염색하는 공정 중에 하나인 듯 했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धोने करे भाई हुक्म ही हुक्म बड़ी हुक्म
물색이나 이게 그냥 빨래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염색한 이후에 뭐 세탁 과정을 거친다거나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건조를 하기 위해서 맨땅에 옷감을 펼치는데요. 염료를 완전히 없애려고 여러 번 세탁과 건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옷감에는 마치 손으로 그린 듯한 다양한 색깔의 문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건가? 기계로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이곳은 이런 염색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까 저기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천에 무슨 문양 같은 게 막 있던데 그런 거는 어디서 작업하세요? कोई डिजाइन नहीं है। वहाँ बगल में गांव है, वहाँ फिटिंग होता है, जाकर देख सकते हैं आप।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나마스테. नमस्ते। 구경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देखने आया हूँ यहाँ पे। 그런데 일일이 손으로 찍어내는 문양들, 블록 프린팅, 판목 나렴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찍는구나. 스탬프 찍듯이. 오, 이거 신기하다. 처음에 찍으면 흐려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해지네. 보통은 이렇게 마르면서 흐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건 단순한 작업 같지만 균일한 색상을 위해 힘 조절이 중요한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째 아버지에게 배우고 있다는 아들 까뜨리입니다. 염료는 전통 그대로 자연에서 얻은 것만 쓰고 있었습니다. 블록 프린팅의 역사는 무려 3000년. 인더스 문명의 유적에서 발견된 목도리에도 같은 문양이 있다고 합니다. 장인으로 소문난 니자무틴 씨 댁만 해도 10대째.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 까뜨리의 솜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입니다. उसका वो ओरिजिनल नहीं है ब्लॉक, इसके लिए अभी ये इसका बराबर है। 얼핏 보기엔 단순한 작업 같지만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수천 년을 이어온 것이겠죠. 그런데 애써 정성껏 염색한 옷감에 이상한 가루를 뿌립니다. 이것이 이 지역 블록 프린팅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 찍은 염료에만 이물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톱밥 같은데 이걸 왜 뿌리세요? 톱밥을? मिट्टी नहीं ये वुड पाउडर है मतलब ये मिट्टी छपा हुआ है, ये जो पेस्ट छपा ना अभी, इसके ऊपर ये वो डस्ट है, वुड डस्ट। ये डाला तो ये क्या है कि अगर दूसरी जगह इसको लगेगा तो टच नहीं होगा। 아, 진짜 나무네. 전 이 끝에라도 뭐 이렇게 고무 같은 거로 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다 나무네요. ये ब्लॉक प्रिंटिंग है, ये अजरक ब्लॉक प्रिंटिंग कहा जाता है। अब इसमें ये जो पहले प्रिंट हुआ है ये चूना और गूंद, लाइम एंड गम पेस्ट, ये सफ़ेद के लिए मतलब रजिश है। अब ये जब तैयार होगा तो ये वाइट दिखेगा। इसके बाद ये काला है वो लोहे का पेस्ट, आयरन पेस्ट। 인도에 흔한 티크 나무로 만든 나무 블록. का ब्लॉक है, ये भी ट्रेडिशनल है। 내구성이 좋은 반면 가볍고 단단한 데다
변형이 적어 가공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문양의 디자인은 직접 하는데 유행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ये पहला ब्लॉक है, ये दूसरा और ये तीसरा, ये चौथा। अब इनमें से कोई एक प्रिंट होगा। 다색판을 하듯이 순서대로 이것 찍고 하면서 이제 여러 색이 컬러가 되게 그렇게 공정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옷감의 색깔이 많으면 그만큼 블록도 많아지게 됩니다. 많으면 6개의 블록이 필요하다니 옷감이 완성되기까지 시간과 정성이 대단합니다. 한 장의 옷감이 그대로 옷이 되기도 하는데요. 터번이나 남자들의 치마, 룽기가 되기도 합니다. 공장 옆에서는 직접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Yeah, this is for indigo color. 인디고. And this one also traditional design. And this one red for the alizarin, black also rust iron. White color also resist printing, lime and gum. And first printing, second, third, and after dyeing with indigo 2 times. After I'm washing and dry and boiled with alizarin. And after I'm washed for ready for this cloth. 블록 프린팅은 풍부하고 강렬한 색상 때문에 지금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सस्ता रहेगा प्रिंट सेट वही है एक ये है और एक ये है दो ही प्रिंट 빠른 속도와 대량 생산이 미덕인 시대에 전통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ये तो ये है ना ट्रेडिशनल वर्क है, जिसमें ये क्या है कि रोजगारी लोगों को, ज़्यादा लोगों को काम होता है। मशीनरी है तो एक आदमी बहुत सारे आदमियों का काम कर सकता है। 감사합니다. Thank you. 거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구자라티의 기술과 예술. 그들의 솜씨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였습니다.